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AI가 다 해주는 이 대딸깍의 시대 가운데 깊이 기술을 학습하는 것과 빠른 실행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흐름인데요. 첫 번째로 질문 자체, 앞서 드렸던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이 질문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에서 출발합니다. 그걸 제대로 살펴보려면 AI가 무엇을 바꾸었나?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서 했던 이 질문, 깊이 이해하는 것, 빨리 실행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 질문을 이제는 바꿔야 될 차례가 아닐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상 다 보시면 나름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AI가 다 해주는데 기술 공부 계속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고 또 그냥 AI 잘 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AI만 믿기에는 뭔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의 본질은 이 마지막 문장에 있다고 봐요. 불안하다. 즉,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처럼 뭔가 깊이 파고 있는 이 스스로가 공부 방향이 맞는지 그게 불안한 거죠. 다들 AI로 뭔가 딸깍딸깍 만들어내는데 나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불안이 드는 거죠. 대부분 요즘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깊이 파는 엔지니어 그리고 빠르게 만드는 AI 빌더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 선택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파고 있는 엔지니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기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이해해야지 원리를 알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고요. 빠르게 만드는 AI 빌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빨리 실행하고 결과를 봐야지 하는 속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현실은요, 조금 달랐어요. 사실은 이 순서의 문제였던 거예요. 깊이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 빨리 실행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은 개발자분들이랑 진행하면서 실패하는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결과물이 뭔가 돌아는 가요. 근데 방향이 틀려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방향, 올바른 방향인데 얕은 이해, 이 깊은 이해가 아닌 얕은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엔 AI가 가속도 해주죠. 그러면 더 빨리 오답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실행을 가속해주는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요즘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저희 TDD 만들어주신 이 켄트백이라는 분, TDD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죠? 2023년도 4월에 이런 트윗을 남기셨어요. 나는 챗GPT 써보기를 주저해왔다. 처음 GPT 써보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스킬의 90%의 가치는 방금 써보고 나서 0달러로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나머지 10%에 대한 가치, 그 레버리지가 1000배 이상 올라갔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나머지 10%가 그럼 뭐냐? 2025년도에 추가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안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비전을 가지는 것, 마일스톤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 즉 설계를 집중하는 건데 이 설계라는 거는 컨트롤 컴플렉시티, 즉 복잡도를 컨트롤하는 설계인 거예요. 현실 세계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컨트롤하는 설계, 즉 비전, 마일스톤, 설계 등 이런 것들 종합하면 곧 방향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방향성의 가치가 1000배는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깊이 이해해야지만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래야지 더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AI가 진짜 바꾼 것이 뭔지 살펴보면요. 이 깊이 이해하는 것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실제 AI가 바꾼 것은요. 이 왓의 영역이에요. 왓은요. 예전엔 사람이 직접 코드로 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대부분 대체했어요. 구현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how, 즉 설계에 대한 얘기도 점점 AI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이 아직 주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AI가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영역인 부분은 Y예요. 이 부분은 왜 이걸 만들까 하는 비전, 마일스톤도 같은 범위에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영역, Y에 대한 영역은 아직 사람의 영역이다. AI가 바꾼 것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조금이다.
AI 엔지니어링을 살펴보면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이게 AI가 무엇을 바꿨는지 알 수 있어요. AI 엔지니어링의 변화를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이 한창 핫했어요. 그때는 한 문장으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이 AI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거의 척도였어요. 더 좋은 프롬프트, 더 선명한 프롬프트로 AI에게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왔어요. 프롬프트를 좀 더 길게 쓰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거,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 상태와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다 최근에 하니스 엔지니어링으로 발전했어요. 에이전트 루프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복잡한 도구, 보조 도구를 통해서 AI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니스 엔지니어링이죠.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부분은 메타 하니스다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니스 자체를 설계하는 메타 하니스. 하니스를 설계하는 하니스죠. 그게 메타 하니스인데 그거를 설계하는 것이 사람의 영역일 것이다. 사람의 역할일 것이다. 지금 잘 보면 점점 사람의 영역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프롬프트부터 컨텍스트로, 컨텍스트에서 하니스로, 하니스에서 메타하니스로. 즉 추상화 레이어가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AI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역할이. 사람은 점점 더 위로 내몰리고 있어요. 점점 더 위로 갈수록 Y, 이 비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Y는 결국엔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은 결국엔 깊이 있는 학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방향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프론트엔드 보면은 컴포넌트 설계 공부해야 됐고, 렌더링 최적화, 디자인 시스템, 스타일링 기법, 상태 관리, 접근성, 번들 빌드. 프론트엔드만 해도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이런 깊이 있는 방향성 방향성 제대로 잡으려면 이런 지식들 전부 다 공부해야만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심지어 이거 백엔드로 넓히면 더 많아요. API 설계, DB 쿼리, 트랜잭션, 캐싱, 인증 권한, 큐랑 이벤트, 분산 시스템, 인프라로 넓히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요. 이거 정말 깊이 공부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을 깊이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향성을 잡고 싶어도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영역인가?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 질문, 책임지는 영역이라면 그러면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 영역까지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이 책임지는 영역인가? 라는 질문을 세 가지로 쪼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책임지는 영역인지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냐? 세 가지 질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고칠 수 있어야 하는가? 어떤 코드의 부분을 내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깊이 공부해야겠죠? 또 하나, 두 번째, 내가 결정해야 하는가? 기술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올려놓고 A냐, B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 결정해야 되는 기술적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영역인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가? 대표님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이 코드, 이 구현사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즉, 책임지는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은 깊이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깊이의 목적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AI가 바꿔놓은 것들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잘 구현하려고 깊이 이해했어요. Next.js, 리액트 그런 것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저희 같이 공부했던 것들. 왜냐면 직접 구현했으니까 공부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구현을 대신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깊이 이해할 범위가 달라졌어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범위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 기술을 깊이 까볼 수도 없고 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판단할 정도는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줄 정도로는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에 대한 목적이 예전처럼 코드를 잘 짜기 위한 구현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함이 목적이 된 거예요. 제가 리액트 까보기 시리즈 열심히 했었어요. Next.js 까보기 심지어 강의도 출시했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깊이 공부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판단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했던 거예요. 충분히 판단 기준을 세웠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AI 시대에 제가 이제 가야 할 방향성은요, 이제는 실행할 차례인 거예요. 판단 기준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깊이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정확한 계획, 이 방향성을 세우는 것까지는 사람의 영역이 맞아요.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AI 덕분에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른 실행이 가능해졌어요. AI로 가속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AI가 실행은 가속해주지만 방향을 가속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깊은 이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넘어가야 돼요. 깊이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충분히 쌓였잖아요. 그리고 나면 방향성을 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빠른 실행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AI를 더 많이 활용해 보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실행으로 빠른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제가 앱을 열심히 요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빠른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결국 사용자를 만난 경험이더라고요. 앱 만들어서 광고까지 붙였어요. 광고 수익이 0.35달러가 발생했어요. 0.35달러 되게 작은 돈이에요. 뭐 1,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주는 의미는요, 저에게는요, 누군가가 내 앱을 실제로 썼고 광고가 노출됐고 그 흐름으로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 사용자를 만난 경험인 거예요. 이게 저에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내가 만든 걸 누가 썼네, 광고로 돈도 벌었네, 되게 조금이지만 이거 키우면 되겠네. 그거를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제 기준에서 뭘 만들면 재밌을까? 트렌디한 기술 뭐 있을까? 이런 거 써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완성하면 됐지. 근데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사용자를 만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용자들이 뭐가 불편할까? 그리고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가, 크래시율이 얼마나 낮은가, 배포 효율은 좋은가, 이런 걸 기준으로 기술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도달하는 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용자를 만난 경험을 하니까요. 빨리 실행하려면,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커지려면 사용자를 만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처럼 무엇을 얼마나 깊이 공부해야 할까? 혹은 빠른 실행이냐? 빠른 실행이 중요하냐? 혹은 깊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냐? 이런 질문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만드느냐? why, 비전, 방향성, 다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깊이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깊이 공부하는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제 개발자는 더 이상 코드 잘 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 그 이유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 깊이 이해한 사람이 이제 빠른 실행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이 AI 시대에 변화가 너무나도 빠른데 모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포함해서 모든 개발자분들이 더 잘 이 파도에 올라타서 정말 서핑하면서 즐겁게 개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빠른 실행으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